네,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앞선 시간에 1차원 DCT에 사용되는 베시스 펑션의 그 코사인 함수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U값, U축이 6이 U죠. 여기가 U인데 U 값이 0부터 1, 7까지 변할 때 그 각 주어진 그 U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가 왼쪽에 있는 이런 이제 값으로 주어지고, 이 값들이 곱해지게 되는 그 x의 그 값들, fx의 그 위치에 따라서 이 값들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u가 0일 때는 전체가 1이고, u가 1일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이런 코사인 함수의 형태로 베이시스 펑션이 얻어집니다. 요 얘기를 방금 이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Computation of 1D DCT. 결국 앞서 뭐 얘기를 했지만, 내가 변환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fx인데, 여기 이제 요 값이 요 축이 x 값들이죠. 0부터 7까지 이제 변하는 그러니까 어떤 입력된 영상이 이렇게 1차원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x 값인데 0부터 7까지 이렇게 있고, 안에 있는 요 값 하나하나가 이제 F0, F1 해서 F7까지 이렇게 이제 값이 주어져 있는 거죠. 요 입력에 대해서 내가 1차원적인 DCT를 지금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샘플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이 결국 그 오른쪽에 그린 그림에 F0, F1, F2, F7까지의 그 픽셀 값들의 배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첫 번째로 DCT를 구하고 싶은데, 요거는 이제 그 DCT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죠. 이렇게 8개 출력이 나오고 요 축이 이제 6 값이 되고 0부터 1 해서 쭉 이제 7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값은 F0, F1 해서 쭉 해서 이제 대문자 F7까지 8개 값으로 얻어지고, 그래서 이런 그 픽셀 값의 1차원적인 배열 값을 입력을 받아들여서 주파수 도메인에 U가 0부터 7까지의 요 8포인트 DCT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8포인트 입력에 대해서 8포인트 DCT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그림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제일 먼저 요 F0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 뭔가 값을 여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픽셀 값들이 F0부터 입력이 쭉쭉 주어져 있는데, 얘네들을 가지고 F0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F0를 계산할 때는 앞서 본 그 U가 0일 때의 베이시스 펑션, U가 0일 때 베이시스 펑션 요거죠. 요걸 가져와서 U가 0이니까 요거네. U가 0인 베이시스 펑션 요걸 가져와서 이제 계산하는 거죠. 앞서 뭐 다 설명한 거지만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이 베이시스 펑션 요걸 가져와 갖고 주어진 그 픽셀 배열에다가 그 프로젝션 투영을 시키는 거죠. 투영을 시킨다는 의미는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그냥 매핑을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값을 곱하고 또 곱하고 같은 위치끼리 곱하면 돼요. 곱한 결과를 어떻게 해요? 화살표가 쭉 값을 가져오고 있죠. 곱한 값을 다 가지고 와서 뭘 하고 있냐면 시그마라고 하죠. 시그마 다 합해라. 그러면은 그 F0 값, 요 F0 값, 요게 이제 U가 0이니까 DC 위치죠. DC. 그래서 F0 값이 여기서 계산이 되는 거죠. 요런 원리로. 그 다음에 이제 F1은 이건 이제 U가 1일 때죠. U가 1일 때니까 베이시스 펑션이 U가 1일 때인 요 베이시스 펑션을 씁니다. 요걸 그대로 들고 와서 입력에다가 아까 그 U가 1일 때의 베이시스 펑션 요 놈을 요 입력 위에 있는 요거 같은 거죠. 같은 거. F0, F1, F7까지 F0부터 이제 F7까지 요 값이 들어있는 이것도 이제 F0에서 F7까지의 값이 들어있는 요 그 배열을 그대로 갖고 와서 U가 이럴 때를 지금 계산하는 거니까 앞서 본 요 베이시스 펑션을 그대로 들고 와서 투영을 하면 돼. 위에다가 이제 그대로 투영을 해서 같은 위치끼리 곱해서 다 시그마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자, 이렇게 같은 위치끼리 곱해가지고, 결과를 어떻게 한다? 이 화살표가, 가지고 오듯이 다 가지고 와갖고, 시그마, 합해주면 돼. 그러면, first AC coefficient in F1 값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오른쪽에 F1 값하고 같은 그런 의미의 F1 값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 이제 first AC는 이제 alternate current라 해서 교류죠, 교류. alternate current 교류, 직류, DC의 반대말, 교류인데, 요거는 이제 주파수 성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U 값이 0이 아닌 1부터 7까지의 이런 그 난제로 값은 AC 성분이라고 하고, U가 1인 경우가 바로 첫 번째 AC 코에피션트라는 거죠. AC 계수. U가 1이니까 이제 first AC coefficient. 그다음에 U가 2일 때는 second AC coefficient 이렇게 되는 거죠. U가 7일 때는 이제 가장 고주파가 됩니다. 가장 고주파일 때 그 DCT 코에피션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이 원리를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제 F1을 구했으면 요 오른쪽에 있는 걸 구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F2가 되는 거죠. F2. F2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U가 2일 때니까 이 그 베이시스 펑션을 갖고 와갖고 마찬가지로 그 입력된 그 8포인트 F0부터 F7 값 위에다가 그 프로젝션 투영을 시켜가지고 같은 위치끼리 다 곱해갖고 그 결과를 다 시그마 해주면 F2가 나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야. U가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그래서 여기 F7이 되는 거죠. 맨 마지막 F7은 U가 7일 때니까 좀 제일 밑에 있는 요 베이스 펑션을 쓰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1차원 주어진 그 픽셀 8개 포인트에 대해서 DCT를 정의해서 U가 0부터 7까지 나오는 이제 8포인트 DCT 결과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계산을 한다. 1차원 DCT를 해줄 때. 그래서 이제 베이스 펑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이스 펑션은 내가 그 구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그 위치, 즉 U 값을 알면 그 U 값에 따른 코사인 함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미리 내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함수의 X 값을 갖다가 변동시켜 가면서 미리미리 계산을 다 해놓을 수 있으니까 어떤 그 배열에다가 이 값을 가지고 있어서 준비를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력되는 그 1차원적인 8개의 픽셀 값에 대해서 이미 계산해 놓은 코사인 값을 곱해갖고 같은 위치 곱해갖고 다 더하면 그러면 이제 DCT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개념으로 1차원 DCT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DCT로 넘어가는데요. 2차원 DCT에 대한 베이시스 펑션을 알아보겠습니다. 뭐 베이시스 펑션의 의미는 이제 다 이해했죠. 변환을 할 때 입력 그 함수에 곱해지는 그 이런 그 코사인 함수 이런 걸 이제 베이시스 펑션하고 2차원 DCT이기 때문에 코사인이 두 개가 붙습니다. 이렇게 코사인 16분의 2x 더하기 1 u8 코사인 16분의 2y 더하기 1 v8 이렇게 붙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 그 UV 값에 대해서 사용되는 그 베이시스 펑션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먼저 이제 U가 0이고 V가 0일 때 F0, 0이죠. U도 0이고 V도 0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U 값도 0이고 V 값도 0이니까 코사인 0 곱하기 코사인 0이죠. 그래서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0 곱하기 코사인 0이니까 요거는 이제 XY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입니다. 1이잖아요. 그죠? 1 곱하기 1이니까 1이죠. XY 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펑션은 항상 1인 거예요.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 보면 이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 쭉 이렇게 세로로 줄 긋고 이게 이게 U축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가로로 쭉 해서 이게 V예요. 그래서 U가 0부터 1, 2 해서 이제 쭉 7까지이고 V도 0부터 1, 2 해서 쭉 해서 이제 7까지 6, 7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쭉 해서 7까지 여기가 이제 7, 6, 5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방금 구한 코사인 0 곱하기 코사인 0은 베이시스 펑션의 모양이 이렇게 돼요. 요런 모양.
이안이 다 똑같은 값이죠. 이안이 다 똑같은 값이에요. 밝기가 다 똑같은 그 밝기로 칠해져 있잖아요. 그게 1입니다. 그게 1. 다 똑같은 이유는 뭐냐면 XY 값에 상관없이 항상 1이거든. 지금 요 네모 하나를 이제 뜯어보면은 요것도 이제 이 수직으로 X, 수평으로 Y 값이 변동하면서 XY 값이 0부터 7까지, X 값이 0부터 7까지 변동하면서 이 코사인 함수에 이 XY 값이 들어가서 그 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값이 이렇게 64개가 이게 표시되는 거예요. 64개.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값은 총 64개라는 거예요. 64개. 그런데 아까 결과가 코사인 0 곱하기 코사인 0이니까 XY 값에 상관없이 항상 1이기 때문에 그 64개에 나오는 이 값들의 크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1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밝기로서 이 내부가 표시되어 있죠. 어쨌든 이 안에 64개의 값이 들어있습니다. 64개.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다시 한번 뭐 확장해서 아까 설명했지만 요게 이 박스 하나 안에 0부터 x 0부터 7까지 변하는 이 x값, 그 다음에 이제 수평으로 또 0부터 7까지 변하는 y값, 이것이 변동해 가면서 이 내부에 한 줄에 8개의 값이 찍히고, 그것이 이제 이런 8개의 값이 8줄이 있는 거죠. 8줄. 그렇게 해서 총 64개의 값이 이 블락 안에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1,0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요거는 U가 1이고 V가 0이에요. 그래서 U가 1이고 V가 0인데 V가 0인 경우에는 코사인 0도니까 코사인 0도니까 이렇게 이제 1이라는 값이 되고, 그 다음에 U가 1이니까요. U가 1이니까 코사인 16분의 2x 더하기 1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죠. 요 값을 이제 지금 U가 1이고 V가 0인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U가 1이고 V가 0인 베이스 펑션은 지금 요겁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요 값을 수식적으로 지금 표현한 게 왼쪽에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인데, 요걸 보게 되면은 이 코사인 함수가 x의 함수예요. x가 변함에 따라서 값이 변하는 거죠. y가 변할 때는 변동이 없어요. y에 대한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변수 y가 여기 안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x 값이 변할 때만 이 값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u가 1일 때 v가 0일 때 요 베이시스 펑션은 좀 더 확대해서 그리면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여기가 이제 y축인데 0부터 1 해서 이제 7까지, 여기서 0부터 1에서 이제 7까지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안에 하나하나 값들 해서 총 이제 한 줄에 8개가 찍히고요. 그 8개의 값이 8줄이 있는 거죠. xy 값에 그 0부터 7까지의 변동에 따라서. 그랬을 때 x에 대해서만 이 값이 바뀌는 거예요. x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 수직 방향으로 x가 바뀌는 게 이 수직축이 x거든요. 그러니까 0, 1 이런 식으로 이제 7까지 x값이 변할 때, x값이 변할 때만 이 함수가 이 x 입력의 값에 따라서 값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결과를 보면은 밑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 밝기가 변하고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 다 똑같아. 한 줄을 보면 이 한 줄을 보면 다 밝기가 같아요. 값이 같아. 그런데 이제 수평 방향으로 다 값이 같은 이유가 이 베이시스 펑션이 y에 대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수직 방향으로 보면 이 한 줄 한 줄을 보면 값이 다 달라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 값을 갖다 쭉쭉쭉 이렇게 보면 밝았다가 점점 뭐 이렇게 어두워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되죠. 밝기의 변동이 있죠. 그 이유가 여기 x에 대한 함수로서 주어지기 때문에 x 값이 0부터 7까지 변동함에 따라 코사인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 밝기가 바뀌는 거예요. 밝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 함수의 이 밝기 코사인 함수의 이제 모양을 보면은 밝았다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요게 이제 1차원 DCT에 이 U가 1일 때 요거하고 이제 같은 값인 거죠. 우리가 U가 1일 때 보면 F1일 때 코사인 16분의 2x 더하기 1 파이였죠. x 값이 0부터 7까지 변함에 따라서 변동하는 요런 이제 오른쪽에 베이시스 펑션의 모양이 나왔어요. 요 모양이 여기가 이제 밝았다가 점점 어두워져서 이 젤을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 왼쪽 상단이 밝았다가 오른쪽 하단이 어두워지는,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이 패턴입니다. 그 패턴이 이 그림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죠. x가
0일 때 제일 밝았다가 점점 7로 갈수록 이제 이게 어두워지고 있죠. 값이 이제 마이너스로 어떻게 작은 값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밝기 패턴을 그런 이제 그 값들의 패턴을 밝기로 표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베이시스 펑션의 이 값들이 왼쪽에 나와 있듯이 u가 1일 때 v가 0일 때 그 값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u가 0이고 이제 v가 1일 때는 요건데 u가 0이니까 코사인 0도죠. 코사인 0 곱하기 v가 1이니까 코사인 16분의 2x 2y 더하기 1파이. 이거는 이제 y에 대한 함수인 거죠. u가 0이고 v가 1이니까 u가 0이고 v가 1이니까 해당되는 베이시스 펑션은 요 놈이에요. 자, 요것을 이제 보면 요것도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 수평 방향으로 y축의 값이 0부터 7까지 변할 때 값이 변하고 있죠. 반면에 세로축으로 x축으로 x값이 0부터 7까지 변할 때는 이 세로의 한 줄 한 줄이 다 같은 값이에요. 다 같은 값. 변동이 없어요. 그 이유가 여기 주어진 이 코사인 함수의 그 식을 보면 x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y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y 값이 변동할 때만, 즉 수평 방향으로 y가 변동할 때만 이 밝기가 변한다는 거죠. 값의 크기가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0,1일 때 코사인 함수를 갖다가 이제 표현한 베이시스 펑션이 요겁니다. 지금 이제 f1,0하고 f0,1은 사실 이제 트랜스포즈의 관계예요. 지금 이제 이 값을 갖다가 트랜스포즈에서 쭉 옮겨 놓으면 모양과 똑같이 되죠. 트랜스포즈, 행렬의 트랜스포즈 있죠? 행렬의 트랜스포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값을 갖다가 트랜스포즈 형태로 옮겨 놓으면은 요 첫 번째 줄이 요 첫 번째 줄이고요. 요 두 번째 줄이 요 두 번째 줄이고, 세 번째 줄이 세 번째 줄, 마지막 줄이 요 마지막 줄, 이렇게 되는 거죠. 가로 세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관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1,1은 u가 1이고 v가 1이니까 코사인 두 개가 다 살죠. 그래서 왼쪽 코사인, 오른쪽 코사인 이렇게, 왼쪽 거는 x에 대한 함수, 오른쪽 거는 y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xy 값이 변동할 때 다 같이 값이 변동을 해요.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코사인이 이제 곱해진 형태고, 이 경우에는 이제 요걸 갖다가 확대해서 보면, 요걸 갖다 이제 확대해서 보면, 자, 아까도 뭐 계속 설명하듯이 이게 이제 x축이고요. 이게 이제 y축인데 0부터 1 해서 7까지, 0부터 1 해서 이제 7까지 이렇게 값이 변동하고, 그러니까 이 xy 값 각각에 대해서 이 그 좌표의 위치에서 이 값이 이제 여기 표시가 되는데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런 8개의 값이 이제 8줄 밑으로 이렇게 쭉 있는데 그 결과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처럼 u가 1이고 이제 v가 1이니까 요 축이 이제 u라고 했죠. 그래서 u가 1일 때 v가 1일 때 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코사인 두 개가 곱해진 거고요. 그래서 uv 값, xy 값이 변동함에 따라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결국 이제 여기 왼쪽에서 보이듯이 요 코사인하고 요 코사인이 곱해진 거죠. 요 코사인이 요거고요. 요 코사인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코사인이 곱해져 있는데 방금 이제 얘기한 요 코사인, 요거는 이제 요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요 1,0짜리 요 코사인은 요거죠. 그래서 이 두 코사인이 곱해진 거예요. 이 코사인하고 A라는 코사인하고 B라는 코사인, 이 코사인이 두 개가 곱해져 가지고 C라는 코사인이 나오고,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그래서 AB가 곱해져서 두 개의 코사인이 곱해져 가지고 이제 C라는 이제 두 개의 코사인 곱해진 형태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보면은 이제 여기 양수거든요. 양수해서 곱해지면 양수 아주 밝게 빛나죠. 양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음수예요. 음수 곱하니까 이제 양수 밝게 빛나죠.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음수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죠.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까만 거는 마이너스, 밝은 거는 플러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응용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베이시스 펑션 같은 경우는
요놈 곱하기 요놈이죠. 이 두 개의 코사인 A, B 두 코사인이 이제 곱해져 가지고 C라는 코사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요 코사인하고 요 코사인 A, B 해서 이 A와 B가 이제 곱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 C라는 코사인이 나오고 이렇게. 뭐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얘는 이 그 A라는 코사인하고 B라는 코사인 두 개가 곱해져 가지고 이 C라는 코사인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각선 이렇게 쭉 끄 가지고 만나는 두 코사인이 곱해져 갖고 여기가 나오는 거죠. 예. 얘 같은 경우는 쭉 끄니까 여기 요 코사인이랑 요 코사인이랑 두 개 곱해져 가지고 얘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뭐 7,7이면 여기 나와 있지만 두 개 코사인이 곱인데 요 7,7에서의 위치에 이제 베이시스 펑션은 왼쪽에 있는 요놈하고 그다음에 제일 우측 상단에 있는 요놈하고 이 두 개가 A, B가 되어서 곱해지는 거죠. 두 개가 곱해져서 C라는 그 위치에서의 베이시스 펑션, U가 7, V가 7일 때 이 베이시스 펑션이 얻어집니다. 이런 원리로 이 베이시스 펑션을 갖다가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U, V가 0,0인 경우를 이제 U나 이제 V가 0,0 혹은 이제 V인 그런 경우, 즉 이제 UV가 다 0이 아닌 경우를 보면은 두 개의 코사인 함수가 이제 곱해져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 U나 V 뭐 둘 중에 하나가 0이면은 코사인이 하나만 남죠. 코사인 하나만 남는 뭐 이런 형태 또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로우와 칼럼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U와 V의 값이 모두 난제로인 거예요. 난제. 0이 아닌가. 첫 번째 칼럼하고 첫 번째 로우와 첫 번째 칼럼은 U 또는 V가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고 코사인이 하나만 남는 거죠. UV가 뭐 하나라도 0이 되면은 코사인 0도니까 그건 1이거든요. 그건 곱하나만 하니까 결국 이제 코사인이 하나만 남게 되는 케이스가 되고 UV가 모두 난제로인 경우는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서 베이시스 펑션이 그려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베이시스 펑션의 이제 2차원 DCT에 대한 베이시스 펑션의 의미를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의미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코사인, 코사인의 곱이다. 코사인, 코사인. 얘는 이제 코사인,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가 U가 0인 경우니까 이 줄은 코사인 하나만 남는 거고 이 첫 번째 줄도 이제 V가 0인 경우이기 때문에 코사인 하나만 남는 그런 경우가 되고 요 두 개 제외한 나머지 전체 부분은 코사인이 두 개가 곱해져서 나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베이스 펑션 하나 안에 들어있는 값은 64개의 값이 들어있어요. 64개가. 다 설명을 막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만 64개의 값이 들어있죠. 안에. 이게 X, 이게 이제 Y,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에서 0부터 7까지, 0부터 7까지. 그래서 요 안에 이제 값들이 이게 하나하나가 다 값이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다 값입니다.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일 때, 거기에 해당되는 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형태로 얻어져서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줄에 8개, 그런 그 8개의 값을 가진 줄이 세로로 8줄. 그러니까 8, 8이 64에서 64개의 이 값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얻은 이제 베이시스 펑션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2차원 DCT를 하느냐를 이제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죠. 주어진 영상에 8x8 블럭이 있어요. 8x8. 8x8.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값이 8개가 한 줄에 있는 거죠. 그런 그 8개의 값이 세로로 8줄이 있고 64개의 값을 가진 입력 블락이 있습니다. 요거는 2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블락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죠. 아까 앞서 본 거는 1차원이니까 한 줄의 픽셀 값에 대해서만 적용했었죠. 이렇게 해서 F0부터 F7까지 한 줄의 값에 대해서 1차원적인 입력에 대해서 DCT를 한 거고 여기는 2차원이기 때문에 블락, 이 평면이죠. 평면에 대해서 우리 평면을 입력으로 받아서 우리가 DCT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DCT 원리는 주어진 입력에다가 베이시스 펑션을 그대로 투영시키면 되는 거예요. 투영시켜서 다 같은 위치끼리 곱해서 다 시그마 하면 되는 거죠.
아까 1차원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주어진 입력 픽셀 그 배열에다가 베이시스 펑션을 들고 와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주파수에 해당되는 베이시스 펑션을 들고 와서 투영을 시켜서 같은 위치끼리 다 곱해갖고 결과를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2차원이니까 2차원 입력에 대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주파수의 위치에 해당되는 UV 값에 해당이 되는 베이시스 펑션을 들고 오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제 F1,1을 내가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U가 1이고 V가 1인 거죠. 그러면 이제 U가 1이고 V가 1인 그거에 해당이 되는 베이시스 펑션은 바로 요 놈이죠. 요게 이제 U가 1, V가 1. 요 놈을 들고 오는 거야. 요 놈을 들고 와서 요 놈이 이제 지금 여기 들어간 거죠. 요 놈을 들고 오면 여기도 이제 값이 64개가 들었어요. 한 줄에 8개. 그런 8개의 값의 줄의 개수가 8개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입력하고 똑같은 그런 이제 크기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같은 위치끼리 곱해갖고 다 시그마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곱하기 요거 더하기 그 다음 거 픽셀 값 곱하기 그 다음 거 여기 그 코사인 값 더하기 그 다음 거 이렇게 해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베이시스 펑션을 해당되는 베이시스 펑션을 투영을 시켜서 같은 위치끼리 값을 서로 곱한 그 결과 총 64개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갖다가 다 시그마 다 합해주면 내가 원하는 지금 이제 그 UV 값에서의 DCT 코에피션트 즉 DCT 개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요걸 갖다가 이제 몇 번 해야 되느냐? UV 값의 그 변동 범위대로 다 해줘야 되죠. F0, 그러니까 이제 대문자 F0,0 해야 되고 F0,1 해야 되고 F0,2 해야 되고 F0,7까지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줄 바꿔서 F1,0, F1,2 이런 식으로 1,1, F1,2 이런 식으로 이제 또 8줄을 또 계산해야 되죠. 엄청나게 이제 이 계산이 상당히 반복적인 계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소요되는 계산량을 한번 이제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얻는 거는 아까 F1,1이라는 특정한 주파수 위치에서의 특정한 주파수 위치에서의 그 DCT 개수를 이제 하나 얻게 되는 거죠. 이걸 해주면 요거 하나 구하는데 얼마에 이제 그 계산이 소요가 되느냐를 그 곱셈의 횟수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연산의 복잡도를 우리가 따질 때 이 그 멀티플라이어 곱셈기가 몇 번 작동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덧셈은 굉장히 이제 그 애더는 굉장히 쉽게 구현이 되는데 곱셈은 상당히 계산에 이제 그 복잡도가 무시 못할 정도로 큰 거죠. 그래서 계산 복잡도를 논할 때 덧셈은 뭐 우리가 좀 제외하고 이제 곱셈만 가지고 계산을 해도 충분히 계산의 복잡도가 비교가 돼요. 그러면 곱셈의 횟수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 방금 F1,1 한 그 포인트에서의 특정 포인트에서의 DCT 개수 하나를 이제 얻는데 얼마의 곱셈이 이제 투입이 됐냐면 지금 이제 요게 그 8 곱하기 n by n이라 합시다. n by n 일반적인 블락으로 봐서 그러면 이제 입력되는 그 n by n의 이 픽셀에 대해 가지고 곱셈 횟수가 지금 같은 위치끼리 이제 다 그 곱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자 이게 화이트보드를 잠깐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블락이 이렇게 있어요. n by n, n by n, n by n.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가 요거에 대한 DCT를 이제 구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DCT도 디멘전은 n by n이죠. n by n. 단지 요거는 이제 x고 요거는 y이고 0부터 7까지 0부터 7까지 이렇게 이제 값이 변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u가 0부터 7까지 v가 0부터 7까지 이렇게 이제 변동하는 거예요. 이 안에 점이 8개가 있어요. 1개, 2개, n개가 있고 n이니까 n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n이 이제 이 n줄이 있는 거죠. n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요 한 위치, 한 포인트에서의 이제 DCT를 구하려면 주어진 입력에다가 이 그 UV, 요 포인트에 해당되는 U값, V값에 해당되는 이 그 아까 앞서 본 베이시스 펑션의 그 그림을 코사인 값으로 계산된 그림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 값을. 그게 이런 n 곱하기 n의 값이죠. 자, 그래서 잠깐 요런 거, 요걸 들고 오는 거죠. 요게 이제 가로가 n, 이것도 이제 가로가 n, 세로가 n, 이런 그 n 바이 n짜리 블락이에요. 예. 그래서 그 블락을 들고 와서 같은 투영을 시켜서 같은 위치끼리 곱해하고 다 시그마야 되죠. 그래서 이 곱하기예요, 곱하기. 예. 그래서 이 픽셀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픽셀 플러스 이 픽셀 곱하기 이 픽셀 플러스 이 픽셀 곱하기 이 픽셀 플러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위치끼리에 곱셈을 해줘야 돼. 그러면 그 곱셈이 몇 번입니까? 지금 이 안에 이제 n 바이 n의 픽셀의 개수가 있으니까 곱셈의 횟수가 n 곱하기 n이죠. n 곱하기. 그렇게 해서 계산된 그 n 곱하기 n번의 곱셈을 다 한 후에 나오는 그 결과값들을 다 시그마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 점 하나에 대한 DCT 개수가 얻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n 곱하기 n번의 곱셈을 통해서 한 지점에 한 포인트에서의 DCT 값을 얻었는데 이런 짓을 몇 번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이 가로로 n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n개의 값을 가진 이 줄의 개수가 또 n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곱셈이 n 곱하기 n번을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야 곱셈이? n의 4승이죠. n의 4승분의 곱셈이 필요한 겁니다. 이 주어진 한 블락 전체에 대해서 내가 그 완벽한 u가 0부터 7까지 변하고 v가 0부터 7까지 변하는 그 완벽한 FUV를 갖다가 얻으려고 그러면 그때 소요되는 곱셈의 횟수가 n의 4승이라는 거죠. n의 4승. 만약에 이제 n이 내가 8이다. 그러면 8의 4승이에요. 8의 4승. 예. 상당히 이거는 계산해 보면 큰 값이거든요. 8의 4승분을 해줘야 곱셈을 해줘야지 한 그 주어진 그 8 곱하기 8 블락에 대한 DCT를 내가 계산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이제 쉽지 않은 계산 복잡도입니다. n의 4승. 자, 그렇게 되고요.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고 계산 복잡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로 가죠. 이거는 이제 앞서 본 그 베이시스 펑션을 그 3차원적으로 값을 표기한 겁니다. 요게 이제 좀 희미해서 이게 안 보이는데 아마 F 뭐 1,0 같네. F 1,0. U가 1이고 이제 V가 0인데 이때 이제 베이시스 펑션을 보면 U가 0이고 이제 V가 1이니까 요 놈이죠. 여기 U가 0이고 이제 V가 1인 게 U가 0이고 V가 1이니까 요 놈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U가 0이고 V가 1이니까 요 놈입니다. 요거의 이제 밝기를 3차원적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1차원적으로 보면은 요 값이 있죠. 1차원적으로 보면은 요 코사인 함수였죠. 그래서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그런 이제 패턴인데 마찬가지로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그런 패턴이에요. 여기가 이제 이 밝은 부분이고요. 여기가 어두운 부분이고 이 코사인 함수입니다. 코사인의 모양으로 이렇게 좀 그림이 이제 되어 있어요. 그걸 3차원적으로 표기한 거고 그것을 이제 여기 이 값들의 그 이산적인 값을 컨티뉴스하게 연결해서 그리면 이런 이제 코사인 함수. 이 코사인 함수입니다. 이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해서 이제 코사인의 그 곡선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U가 2이고 이제 V가 5인 경우죠. U가 2이고 V가 5니까 요게 이제 U가 2죠. 그리고 이제 V가 5인 경우가 요게 V가 5예요. V가 5. 그래서 요 줄하고 요 줄이 만나니까 요 놈이죠. 요 놈.
자, 요 줄 이렇게 해서 요거를 3차원적으로 표기한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이죠. 두 개의 코사인이 곱해진 그런 파형인데, XY 값 각각에 대해서 아주 디스크리트하게 이산적으로 값을 표기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요 값들을 이제 연결해서 이런 곡선을 만들면 밑에 있는 두 개의 코사인이 곱해진 형태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게 이제 코사인 두 개 곱이다. 이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DCT에 사용되는 베이시스 펑션이 코사인의 형태로서 값이 주어진다. 이걸 갖다가 3차원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mputation of 2D DCT using 1D DCT인데요. 2차원 DCT를 두 번의 1차원 DCT를 적용해서 계산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주 무식하게 2차원 DCT를 계산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쨌든 베이시스 펑션을 가지고서 주어진 입력 8 곱하기 8블락에 투영을 시켜서 같은 위치끼리 곱해갖고 다 시그마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한 블락, n by n짜리 입력 블락에 대해서 우리가 DCT를 완료를 하면 요구되는 계산량이 곱셈의 양이 아까 n4승이라고 했죠. n4승. 상당히 많습니다. n4승. 이 블락이 뭐 그림 한 장 안에 블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해상도가 큰 그림이면 그 안에 블락이 또 수백 개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시하기 어려운 계산량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2차원 DCT에 사용되는 베이시스 펑션을 그대로 들고 와서 이 값을 입력되는 8 곱하기 8 블럭에 투영을 시켜서 계산해내는 거가 상당히 계산 복잡도가 높다는 얘기고, 그걸 좀 완화해주는 그런 접근 방법이 1차원 DCT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DCT를 제목에서 보이듯이 2차원 DCT의 계산을 두 번의 1차원 DCT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똑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요 두 개가 이제 각 2차원 DCT를 하는 거를 1차원 DCT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거가 같은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다 증명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하죠. Factorization reduces problem to a series of 1D DCT. 그래서 이제 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해를 해서 2차원 DCT를 분해해 보면 1차원 연속적인 1차원 DCT로 우리가 축소해서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이제 fxv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요 fxv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 값이 밑에 보면 fuv에 입력으로 들어가요. 입력. 예. 요 fx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지금 이제 집어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시그마가 두 개가 들어가고 xy에 대해서 요거가 이제 여기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있죠? 두 개 곱해지죠.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렇게 되는데, 요런 형태가 바로 뭐였습니까? 이게 바로 f 6,v였죠. 6,v. 예. 요게 바로 우리 앞서 봤던 2차원 DCT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2차원 DCT에 대한 식을 요런 1차원 DCT 수평 방향, 요거는 이제 수평 방향의 1차원 DCT, 요거는 이제 수직 방향의 1차원 DCT인데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수평 방향의 DCT 한 결과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요 결과를 그대로 여기 넣어가지고 수직 방향의 DCT를 해주면은 요 부분을 여기다 입력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2차원 DCT의 공식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2차원 DCT 요 공식과 똑같게 되죠. 요 공식 똑같. 그래서 2차원 DCT를 분해를 해서 두 번의 1차원 DCT로 나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요 V 값이 이제 주파수 변수인데, 수평 방향으로, V는 이제 수평이죠. 수평 방향으로 이제 그 DCT를 해주는 그 식이죠. 수평 방향의 DCT. 그 다음에 그리고 수평 방향의 DCT는 여기 이제 Y 값에 대해서 이 변동해 가면서 입력되는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계산하게 되죠. 이게 완전 수평 방향입니다. 수평 방향.
그 다음에 이제 fu, v는 요 u가 주파수 변수인데, 이거는 수직 방향의 DCT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보이듯이, 영일 때, x가 0인 한 줄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DCT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은 x가 1인 그 1인 위치에서의 입력 픽셀 값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디지트 해준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이제 x가 2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이제 x가 만약에 8 곱하기 8이다. 여기 이제 그 n 곱하기 n 블락을 달았으니까 이제 요거 마지막 건 x가 이제 n-1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x 값이 0일 때의 그 한 줄의 입력 픽셀 값.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평 방향의 DCT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또 줄 바꿔서 x가 1일 때에 그 입력되는 픽셀 값들 한 줄에 대해서 또 수평 방향으로 DCT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거가 요식이 그걸 해주는 거예요. 요식이. 한 줄 한 줄이니까 여기 이제 y 값이 변동하죠. y가 0부터 이제 여기 n-까지 변동하기 때문에 시그마가 y에 대해서 변동을 하고 있죠. y는 0부터 n-까지. 이렇게 해서 한 줄 한 줄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1차원 디지트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입력 값을 가지고, 그 입력 값이 뭐예요? fx, v죠. 여기 이제 요게 요 결과가 이제 fx, v인데, fx, v를, 입력을 넣어서 수직 방향으로 DCT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fx, v를 위에서 가져오죠. 그게 이제 수평 방향의 1차원 DCT 결과인데,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는,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이제 n 줄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표현했지만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1차원적으로 DCT를 또 해줘요.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가 이렇게 다 하면은 이제 FU, V가 나오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이제 수평 방향으로 1차원 DCT를 해주면 그 결과가 FX, V가 되고요. 그 FX, V를 입력으로 받아서 여기 FX, V가 입력으로 들어갔죠. 두 번째 식에 그 FX, V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1차원적으로 DCT를 해주면 결과가 FU, V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과는 2차원 DCT를 한꺼번에 하는 거라 이렇게 수평 방향 1차원 DCT, 수직 방향 1차원 DCT로 이렇게 1차원 DCT 두 번으로 나눠서 하는 계산의 결과는 같습니다. 왜 같으냐? 증명했잖아요. 위에 있는 이 fx, v를 여기 밑에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 앞서 봤던 2차원 DCT의 그 fx, y 곱하기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퀴벌런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DCT로 이렇게 2차원 DCT를 1차원 DCT를 두 번 하는 걸로 이렇게 분해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에 이제 장점을 왜 이렇게 하느냐? 장점을 생각해 보시죠. 이 장점은 결국 곱셈의 그 횟수, 계산량을 줄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그게 장점이 되느냐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 1차원적으로 수평 방향으로 DCT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다 해주고 그 결과를 다시 수직 방향으로 DCT를 1차원적 방향으로 또 해야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어진 어떤 그 1차원적 한 줄을 DCT를 해서 한 줄에 end포인트 입력에 대해서 end포인트 DCT 코피션트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계산해야 될 그 곱셈의 횟수가 몇 번이냐. 요 점 하나를 갖다가 이제 계산해 내기 위해서 베시스 펑션 1차원 그 베시스 펑션을 주어진 입력에다 투영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요 한 점에 대해서 DCT 코피션트를 얻기 위한 계산량은 곱셈이 n번이죠. n번. n번의 곱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포인트가 몇 개냐면 n개가 있어요. n개. 수평방 n개가 있죠. n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n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 n 곱하기 n만큼의 이제 곱셈을 해주면 주어진 그 수평 방향 한 줄의 입력에 대해서 한 줄의 그 픽셀 값에 대해서 수평 방향으로 1차원 DCT를 우리가 이제 다 계산해 낼 수 있죠. n 곱하기 n 번의 곱셈이 한 줄마다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줄이 몇 개가 있느냐? 이 줄이 이런 줄이 몇 개 있냐? 이런 줄이 n 개가 있죠. n 개. 그러니까 이게 입력되는 블락이다. 그러면 여기 한 줄 한 줄이잖아요. 이 한 줄이 이게 n 한 줄마다 이제 여기에 n 개의 픽셀이 있고 그런 이런 줄이 세로 방향으로 n 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곱하기 n이 곱해져요. 그래서 n의 삼성입니다. n의 삼성. 그죠? n의 삼성. 그래서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수평 방향으로 1차원 DCT를 하는데 요구되는 곱셈의 횟수가 n의 삼성이라는 거죠. n의 삼성. 자, 그러면 이제 수평 방향으로는 그렇게 n의 삼성분 곱셈해주면 다 계산이 돼요. 그럼 요걸 갖다가 이제 수직 방향으로 한 번 더 해줘야 되죠. 수직 방향으로 1차원적인 DCT를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직 방향은 곱셈 횟수 측면에서 보면 수평 방향과 똑같죠. 횟수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아까 수평 방향으로 n의 삼성분의 곱셈이 필요했는데 수직 방향도 마찬가지로 n의 삼성이니까 이제 2n의 삼성이 되는 거죠. 2n의 삼성에 이제 곱셈을 해주면 FUV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이런 그 2차원 그 DCT에 사용되는 베이시스 펑션을 적용해서 곱셈을 해주면 n의 사성이 나왔었거든요. n의 사성. 예, 아까 그 화이트보드에 보면 이제 n의 사성이었죠. n의 사성. 자, 근데 이제 아까 이런 2차원 DCT를 수평 방향의 1차원 DCT, 그다음 수직 방향의 1차원 DCT 두 번의 1차원 DCT로 나누어서 계산해주면 계산의 곱셈의 횟수가 2n의 삼성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n의 사성하고 2n의 삼성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n의 사성분의 2n의 삼성을 해보면 여기 n분의 2가 나와요. n분의 2. 보통 우리가 이제 8 곱하기 8 단위로 DCT를 해주기 때문에 n값은 8인 거죠. n값은 8. 그러니까 n을 갖다가 여기 이제 8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8분의 2가 되어서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분의 1로 곱셈의 횟수가 줄는 거예요. 25%, 75%의 곱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25%의 곱셈 횟수만으로 2차원 DCT를 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2차원 DCT를 무식하게 2차원 베이시스 펑션 가지고 계산했을 때에 요구되는 그 곱셈의 횟수 n의 4승이었는데 그거 대비 수평 수직 방향 이렇게 1차원적으로 나눠 가지고 계산해주면 총 곱셈의 횟수가 2n의 3승이 되니까 n 4승분의 2n 3승 해주면은 n분의 2가 나오고 그리고 n 값이 이제 보통 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분의 2가 되어서 4분의 1이 되어서 25%의 계산량만 요구가 됩니다. 훨씬 이제 75%만큼의 계산량을 줄였으니까 상당히 유리한 그런 계산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차원 DCT로 이렇게 2차원 DCT를 분해해서 하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산량을 갖다가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곱셈의 횟수를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에서는 뭐 수평 방향을 먼저 DCT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직 방향 해줬는데 어떤 방향을 먼저 하든 관계 없습니다. 방향은 뭐 수직 방향을 뭐 1차원적으로 먼저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평 방향으로 해줘도 돼요. 우리 이 그림에 의해서는 1차원적으로 이제 수평 방향으로 쫙 다 해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직 방향으로 1차원 DCT를 쫙 해줬는데 그 순서를 뒤집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곱셈의 횟수도 변동이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2차원 DCT를 1차원, 두 번의 1차원 DCT로 수평, 수직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함으로써 곱셈의 횟수를 4분의 1로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남아있는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